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투자TV YBTV의 여유입니다. YBTV의 첫 번째 분석 기업은 무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그 무거운 주식 사가지고 복구가 되겠냐. 잃은 돈이 얼만데 지금까지. 라는 생각 당연히 들겠습니다만 도저히 픽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 기업이라 그냥 넘길 수가 도저히 없는 주식입니다. 가치주의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주가 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가치주란 좋은 기업이 제 가치보다 주가가 싸서 사두면 1에서 2년간의 기간 동안 큰 위험 없이 최소 50%의 수익은 거둘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럼 이 기업이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지금부터 완전 리뉴얼한 엑셀 베이스 가치투자 툴, 일명 여유가치투자 툴, 영어로 여유 밸류 인베스트 툴, 줄여서 YBT를 가동하여 살펴보겠습니다. YBT의 기업명을 입력하면 관련된 모든 정보가 뜹니다. 꼭 알아야 될 계정만 엄선한 10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차트와 비율 분석, 가치평가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YBT는 두 가지 구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먼저 캐치해서 자세한 내용을 볼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로 산출된 적정가까지의 상승 이력이 100%에 가깝고 기업 점수가 5점 이상이라면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충분한 회사입니다. 퀀트 기능도 있습니다. 2,800여 개의 코스피, 코스닥 전 상장 기업 중 가격 저평가 정도와 퀄리티의 조합 순위로 전체 상장 기업 중 순위가 몇 위인지, 다시 말해 이 기업이 전체 상장 주식 중에서 어느 정도의 저평가인지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당의 연도별 변화도 대략 살펴볼 수 있고요. 퀀트는 이 책에 나오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두 가지 퀀트와 제가 제 나름의 판단을 위한 임의의 조합 퀀트 한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강환국이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가치 투자자라면 필독서죠. 전체 아웃라인을 살펴봤다면 이제 재무제표 10년치 연간 분기입니다. 회계 기준, 당사는 IFRS 연결입니다. 에 맞는 수치가 자동으로 뜹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하면 듣는 사람도 재미없고 하는 사람도 피곤하겠죠. 그래서 저희 YBT의 임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갑자기 바뀌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 먹고 눈도 침침하니 안 좋은데 숫자는 너무 빡빡하죠. 그림으로 보시죠. 매출, 이익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2021년 매출이 드디어 10년 신고가를 찍습니다. 영업현금 흐름 제외한 이익도 마찬가지. 연간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액이나 이익처럼 신고가는 아니지만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이익 분기별로 본 모습입니다. 용이 승천하는 듯 그동안의 실적 정체를 파죽지세의 기세로 복구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4분기 실적은 더 좋죠? 여기서 분석하는 모든 2021년도의 실적은 2021년도 3분기까지의 최근 4개분기 합산이니 실제로는 더 좋을 것입니다. 감안하고 보시죠. 대포스코의 자산 구성 알 필요 있을까요? 그래도 봅시다. 전통 제조업의 대표적 기업답게 유형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비중이 제법 높아 보이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선 오히려 이득입니다. 이제부터 본격 비율 분석입니다. 성장률 먼저 보시겠습니다. 19, 20년도에 역성장을 일거에 만회하는 성장을 모든 면에서 21년도에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비율 분석, 수익성 체크해볼까요? 수익성 또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ROE를 보시면 천하의 포스코답지 않은 삼류기업의 수치를 21년도에 비로소 인류회사의 면모로 돌려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영업이익률 우량기업의 마지노선은 8% 정도로 보죠. 이제 부끄럽지 않은 우량주입니다. 돈 잘 벌면 뭐하냐, 빚쟁이 회사면 투자하기 불안하겠죠? 안정성 살펴봅니다. 유동비율 1을 넘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포스코답지 않은 차입금 비율이 다소 걸리네요. 26%로 커트라인에 걸립니다. 자, 다음 일반적인 비율 분석의 대상은 아니죠.
손익자산 간 관계로 무리한 수치가 있는지, 분식의 혐의가 있는지 체크해 봅니다. 매출 채권은 매출액의 40%를 넘어가면 회전율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고자산이 총자산의 20%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30% 이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 채무는 재고자산의 2배가 넘어가면 안 좋죠? 매출 채권은 매입 채무의 3배 이하가 좋습니다. 모든 조건 만족하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은 기초와 기말 자산의 변동으로 원가의 영향을 받아 이익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위 기준에서 벗어나는 수치가 있다면 분식의 혐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익을 마사지하기 좋은 게 또 감가상각비죠? 재무제표 분석에서 빼먹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2020년까지 감가상각비의 절대값이 올라가고 있고 전체 자산 대비 감가상각비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익이 떨어지는 와중에 이러한 감가상각비의 증가는 이 기업의 장부상 이익이 보수적으로 책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위 두 차트에서 이익과 달리 영업현금 흐름이 21년 꺾여진 이유가 나오네요.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늘어났죠? 이 두 자산의 증가는 영업현금 흐름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의 폭증에 지속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다음, 비율 분석 활동성으로 이 기업의 회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산 회전율은 아직 충분하진 않습니다. 우량 제조업의 자산 회전율은 기본적으로 1이 넘어야 좋으며 0.8 이하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접어든 포스코의 회전율은 이제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71대로 줄어든 현금 회전일수로도 짐작 가능해 보이네요. 현금 회전일수는 짧을수록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의미죠. 다음, 기업의 도산 위험을 가장 잘 측정해준다는 알트만 교수의 지스코어입니다. 2.59의 점수로 아주 확실히 안전한 수치도 위험한 수치도 아닌 소소한 값이 나왔네요. 시총이 너무 낮은 게 문제일까요? 차입금 비율이 다소 높은 것도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이 정도의 차입금 비율과 지점수로 투자하기 위험한 회사는 결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제 각종의 가치지표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빨간 막대가 적정한 값 혹은 중한 값으로 이해하면 저평가입니다. 최근의 매출, 이익 급증으로 모든 지표가 저평가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영리하죠? 첫 부분에 살펴본 21년 매출, 이익 급증이 일회성일 수 있다는 시장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스코의 실적이 구조적인 증가세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왜요? 왜죠? 앞서 한국은행이 몇 년간 거의 제로금리에서 무려 2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지금은 금리 인상기의 초입이란 말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금리 인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향후 최소 5년간의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의 원자재를 대표하는 철강 회사의 실적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닐까요? 자, 다음으로 가치투자의 원조, 벤자민 그레이엄의 위대한 유산 NCAV를 살펴봅니다. 넷 커렌트 에셋 밸류, 순유동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망해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설비자산같이 고철감만 남는 그런 자산 말고 돈 될 만한 모든 자산에서 빚쟁이들 빚 다 갚고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자산, 요식하게 말하면 청산가치. 이 청산가치가 현 시총 대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을 청산가치로 생각하고 이 청산가치가 시총보다 높으면 투자하기 안전한 주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여유있게 보느냐, 아니면 정말 엄격하게 보느냐에 따라 위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타입 1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BR과 같은 논리입니다. 장부산 주주의 재산인 총자본이 시총 대비 얼마나 되냐를 말해주는 것인데요. 자본이라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망해서 팔아봐야 고철값뿐인 기계장치들의 장부가는 별 의미가 없죠 해서 이런 다양한 청산가치를 산정해보는 것입니다. 나름 다 말이 되지만 저는 현금 성자산 플러스 투자자산에서 비유동부채를 제외한 값을 수정 NCAV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가장 합리적인 청산가치로 생각합니다. 유동부채는 현금 성자산 외에 다른 유동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있죠. 이것들이 커버해줄 것이기에 비유동부채만 빼는 것입니다. 포스코의 경우는 전체 자본 외에는 모든 타입의 청산가치가 시총보다 낮아서 이 부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배당입니다. 최근 결산 공시 5,000원으로 21년도의 최종 주당 배당액, 영어로 DPS라 부릅니다. 이 주당 배당액이 17,000원으로 결론 났습니다. 현 시점 6.2%의 어마무시한 고배당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당기업은 주당 배당액을 이익에 감소해도 함부로 낮추지 않습니다. 이익의 폭증에는 과감한 배당을 주주에게 선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얼마 전 이익의 30%를 배당하기로 약속했죠. 그렇다면 3만 원 정도의 배당을 주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배당금은 주주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노에 찬 의견 당연히 있고요. 어쨌든 현 시점 6% 넘는 고배당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다음 가치평가입니다. 마무리는 이제 다시 제가 하죠. YVT의 가치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 사경인 회계사의 S림과 전통적으로 가치평가의 본질적인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DCF입니다. S림은 결과적으로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와 동일한 산식이나 자산 BPS와 초과이익의 개념이 녹아들어 이해하기 쉬워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둘 다 요구 수익률은 9%를 사용합니다. 요구 수익률이 왜 9%냐? 그 누구도 정확한 근거로서 설명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CAPM이라는 모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논문으로 치면 인비트로 실험실 내에서만 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현실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론입니다. 9%의 근거는 언젠가 기업가들에게 요구 수익률을 설문조사했을 때 8%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제 오랜 경험으로 돈을 잃기 어려운 보수적 가치평가에 가장 부합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S림 적정가 57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본과 ROE에 바탕을 둔 평가이니만큼 이 두 지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치 변화가 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DCF입니다. S림이 재무상태표의 자본과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바탕으로 했다면 DCF는 현금흐름표의 잉여현금을 베이스로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치 평가를 함께 살펴본다면 모든 재무제표를 다 활용한 가치평가를 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잉여현금 FCF는 현금흐름표의 영업현금흐름에서 투자현금흐름의 유형자산 순취득액을 KPEX로 보고 뺀 수치입니다. 지난 5년간의 FCF를 최근 수치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가중평균한 FCF가 10년간 매년 3.5%씩 증가한다는 가정으로 산출한 가치평가입니다. 10년 후의 연구가치는 이후의 잉여현금에서 3%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펫도시의 모닝스타 성공투자 5원칙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을 참고로 하였으며 다양한 재무 관련 서적의 DCF 기법을 크로스체크하여 가장 단순하지만 믿을 만한 수치로 계산하였습니다. 점선은 FCF의 예측치입니다. 그림으로 봐서 저 예측치에 크게 무리가 안 간다고 보인다면 본 DCF의 가치평가도 얼추 맞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저 점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변동이 있겠죠. 70만 원이 넘는 적정주가가 나왔네요. 당기업의 DCF 평가를 좀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지난 6년간 잉여현금의 변동성이 상장기업 상위 0.7%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FCF 생산 능력의 안정성은 기업의 이익의 질이 매우 높음을 대변합니다. 다음 설비 투자 턴어라운드 항목입니다. 최근 5년 이내 대규모 투자와 유형자산 증가가 없어서 당사는 설비 투자 턴어라운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위 차트에서 주목해 볼 것은 매출액 증가와 감가상각비 감소입니다. 이 둘이 맞물리면 높은 확률로 이익의 지속적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봉으로 장기 로그 차트입니다. 추세선 하단에서 새로운 상승을 준비 중입니다. 20월, 60월, 120월 선 등이 모두 집결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로 분석한 6에서 70만 원의 적정가와 로그 차트상의 PBR 밴드 상단이 얼추 일치합니다. 이럴 때 저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집니다. 이 이상 포스코 분석이었습니다. 알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 삼으면 결국 수익은 따라온다는 거.